산업협회 글로벌 협력실 이지영입니다. 네, 지금부터 무역 초보 FTA 활용 핵심 요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나우 관세사의 나소익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나수익 대표님께서는 중기청 FTA 컨설턴트로 활동하였으며 관세청 예스 FTA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시고 서울세관 공익 관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다수의 업체를 컨설팅 중이며 FTA 관련 각종 증명서 발행 대행과 인증 수출자 신청 및 사후 관리와 업체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아울러 다수 업체의 국내사 진위 여부 검증 대응 및 관련 서류 등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연사님의 강의 후 사전 등록 시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우 관세사의 나수익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역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역 진행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시는 FTA 섹션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좀 개념 설명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볼륨을 좀 높이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내용이 조금 양이 돼서 일단 바로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오늘 강의 대상자분들은 주로 화장품류를 취급하신다는 전제하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류를 예를 들면 수출하신다 그러면 수입을 해야 되는 상대국가 입장에서 뭐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화장품에 대한 검역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검역 관련 요건 승인의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여기에 또 보이지 않는 히든이 뭐가 있냐면 우리의 수출 대상 국가 중에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류를 사치품류에 그러니까 사치품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입 관세율이 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입 안전 요건에 대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도착이 돼서 이게 준비가 맞춰지는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받아서 자기가 관세를 감면받기를 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나갈 수 있겠지. 원산지는 당연히 발행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오늘은 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써 있는 기본 관세와 FTA 협정 관세 개념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99%에 가까운 나라들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세라는 거는 예를 들면 기초 화장품이 수입이 된다. 그럼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는 몇 프로. 그런데 그 물건이 우리랑 FTA를 맺은 어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일 경우에는 세율이 몇 프로로 디스카운트 된다. 이런 식으로 기본 관세와 그게 디스카운트 되는 FTA 협정 관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개념을 일단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첫 페이지 마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FTA 협정 관세라는 거는 거기에 부합하는 서류가 전달이 돼서 세관에 승인이 됐을 때만 디스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합되는 서류는 즉 원산지 증명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 보면 이제 수출자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출을 위해서는 무역 계약을 맺으실 거고, 그다음에 수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인보이스 패킹을 작성해서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 신고 필증을 받으실 거고, 또 그 다음엔 선적을 위해서 선박회사에 선박 부킹을 해서 비해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인보이스, 패킹, BL 이런 서류들을 다시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을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서류가 수입 통관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상단에도 썼듯이 필수 서류가 네 가지다라고 말씀드린 건 예전에는 인보이스, 패킹, BL을 가지고 수출도 수입도 다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들과 주요 교역 국가들과 다 FTA를 맺고 있어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 국가에 수입하시는 분도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원산지 증명서까지 여러분이 발행해서 그 네 개의 서류, 즉 인보이스, 패킹, BL, 원산지 증명서 이 네 가지를 주셔야만 저분은 수입 통관을 하실 때 세금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통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물품들은 주로 검역을 받아야 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분 분석표라든가 MSDS 같은 거를 요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서류들은 구분을 해서 생각하실 게 지금 수입국에서 통관돼야 되는 물건은 사전에 그 수입국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식약청 같은 인증을 받는 검역기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검역기관의 검증이 끝나고 나면 그 수입국 세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로 오늘 얘기할 거는 이 세관에서 필요한 서류 중에 원산지 증명서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도 다시 한번 나눠서 쓴 게 뭐냐면 인증에 그러니까 그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그러니까 수출 화장품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수입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이 무역 행위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다 진행이 됐고 검역도 마쳤고 통관이 됐는데 검역이 맞춰졌는데 수입국에서 통관을 해야 되는 시점, 즉 사후죠. 물건은 현지에 가 있고 그런데 통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입국 세관에서 HS 코드라든가 어떤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자를 잡았을 때는 세금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금이 뭐 10%에서 기본관세 10%에서 FTA 협정관세 0%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는 굉장히 좀 이머전시죠.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수출자분들이 대응 서류를 주시지 않으면 저쪽 현지에 있는 수입자분께서는 그걸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 개념을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네, 다음은 지금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이 개념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뒷페이지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간략한 개념. 오늘은 이제 무역을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FTA 먼저 나오는데 이 FTA는 어떤 국가와 국가, 어떤 경제연합체와 경제연합체의 약속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어떤 물건을 우리나라에 수입할 땐 우리가 세금을 내려주겠어. 이게 핵심이에요. 관세율을 내려주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건부가 붙어 있는 거죠. 그 생산되었다는 당신네 나라 또는 경제연합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게 원산지 증명서로 입증이 됐을 때 내가 세금을 내려주마. 라는 조건부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TA의 의미는 원산지 증명서로 세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HS 코드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이걸 HS 코드가 뭔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제가 일단 초보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역을 거래하는 거는 모든 상거래 물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건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나라마다 다 용어가 틀리죠. 물론 대부분 용어들은 다 영문으로 표기되긴 하지만 이 다른 용어들을 디지털 숫자로 다 변환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통으로 어느 나라를 가든 예를 들면 텀블러는 어느 나라를 가도 텀블러의 고유 숫자가 있고 노트북은 노트북도 다 숫자가 있고 뭐 볼펜
뭐 마우스 이런 것들이 다 고유의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만 언급을 하면 이게 무슨 물건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다 통일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건 전 세계 통일입니다. 6자리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건에 대한 숫자로 변환된 전 세계 공통 언어다라고 일단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HS 코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HS 코드와 적용 관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HS 코드가 확정이 되면 모든 국가들은 수입 국가들은 그 HS 코드에 대해서 여기에 그 숫자에는 관세율이 몇 프로고 수출입을 할 땐 자기네 나라에서 어떠한 수출입 규제를 한다라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어랑 뭐 어떤 무역 거래를 할 때 HS 코드 뭘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HS 코드를 자기네 나라에 들어올 때는 수입 관세가 몇 프로인지 또 어떤 뭐 식약청이라든가 어떤 곳에서 인증을 뭘 받아야 되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품명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HS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S 코드가 변경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준비한 내용들이 다 엉키는 거예요. 세율도 바뀌고. 이게 HS 코드가 제가 이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문장에서 공통 언어입니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HS 코드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네 번째 보면은 각 국가별 HS 코드 적용이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지금 저희가 지금은 많이 쓰고 있는데 갤럭시 핸드폰에서 이제 갤럭시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 워치가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뭐냐? HS 코드가 뭐냐? 이걸 시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로 볼 것이냐? 지금은 어떤 교통정리가 좀 된 상태지만 그 당시에는 시계로 보는 나라도 있고 웨어러블 기기로 보는 나라도 있었어요. 자, 이거 동일한 물건이라도 신제품이 나오면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이그젠플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바로 공통 언어의 모순이에요. 결국에는 수입국가 입장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식으로 HS 코드를 분류하려고 하겠죠. 반대 입장으로 수출국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자꾸 주장을 할 거고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 HS 코드 변동성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로서 이거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런 변동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사례로 써 있는데 레깅스 지금은 레깅스를 다 외부에서도 입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던 초창기에는 레깅스는 실내에서만 주로 입었습니다. 따라서 레깅스가 수입 통관될 때 내의류 내복 같은 거죠. 내복 같은 걸로 분류가 돼서 통관이 됐어요. HS 코드가. 근데 지금은 어떻죠? 바지로 통관이 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시트 마스크도 그래요. 부직포 베이스로 어떤 코스메틱 물질이 발라져서 얼굴에 붙이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시트 마스크인데 이게 초기에는 한동안까지도 기타 화장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습기물품으로 빠져나가서 HS 코드가 변동됐어요. 자, 이 두 번째, 네 번째나 다섯 번째에서 설명드린 게 뭐냐면, HS 코드가 이렇게 공통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 사례에 따라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HS 코드가, 수출 물품 HS 코드가 수출 국가에서는 뭐뭐뭐로 신고를 했는데 수입 국가에서는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음, 사전 인증 품목 사항 이외에도 사후 FTA 증명서 문제 발생 시 예상되는 상황. 즉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전에 딱 HS 코드를 수출 수입자 간에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수입 통관 시에 HS 코드가 수입 국가에서 바뀌어 버리면 우리가 예상하고 발행해준 원산지 증명서는 HS 코드가 다르니까 당연히 적용이 안 될 거고 그럼 수입자는 다시 세금 감면을 못 받고 세금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수입자 입장에서는 원가 산정이 다시 뒤엉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수입자는 당연히 부랴부랴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세관에서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거고 이러면 수출자분한테 공이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원산지를 발행을 수정해서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미리 예상이 안 되면 나중에 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쯤에 갑자기 터져 나온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지금 좀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화장품을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질문에도 있었어요. 사전 질문에도 많이 있던 내용인데
화장품은 HS를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 수입 국가에서는 세율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 차트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질문이 해소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국가들은 주로 우리나라와 주로 교역을, K뷰티 코스메틱이 주로 나가는 국가들 위주로 제가 이제 초이스를 했고, 이 국가별로 뭐 예를 들면 유럽을 보면 유럽 바로 밑으로는 기본 관세예요. 그리고 그 유럽 옆에 FTA는 해당 품목을 FTA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예를 보면, 그 먼저 왼쪽에 보시면 HS 코드가 나와 있죠. 화장품은 뭐 예를 들면 뭐 알로에베라 무슨 뭐 기초 화장품이 있고 또는 뭐 그냥 로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어떤 명칭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여기 품목이라고 써놓은 것처럼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마스크팩, 뭐 눈에 주로 바르는 눈화장, 손톱, 발톱, 그다음에 립스틱, 샴푸류, 샴푸를 제외한 헤어 케어 제품, 그다음에 또 덴탈 제품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구분이 돼요. 이게 가장 주로 취급하시는 물품들이고 여기에 따른 HS 코드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두 번째 있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선크림이거든요. 일반 몸에 바르는 화장품인데 어떤 특수 기능이 있다. 그거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빠집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빠지는 제품인데 그걸 어, 어떤 국가에서는 예를 들면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제 그냥 이제 제 어떤 설입니다. 제 설. 이런 거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HS 코드가 여기에 제가 써드린 게 반드시 맞다라고 맹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HS 코드 6단위는 이렇고 품목들은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기본 세율이 어떻고 그 기본 세율에 대해서 내가 한 EU, 한 영국, 한 미, FTA 원산지 증명서 등등등을 각각 해당하는 걸 수입자에게 전달해 줬을 때 세율이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차트로 만든 거고 이 표를 보시면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선진국들 뭐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유럽이라던가 뭐 남미, 북미 뭐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세율이 0%예요. 그리고 저세율 국가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필리핀, 인도 이런 데는 세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하고 그 나라의 FTA 원자재 증명서를 주지 않으면 이 기본 관세를 다 내야만 그 수입자는 통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따라오겠죠. 그리고 시간상 그냥 이 표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질문사항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율 발급 원산지랑 기관 발급 원산지를 국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 어디 뭐 법상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오랜 경험상 그냥 아이디어 하기 좀 쉽게 좀 팁으로 드리자면 뭐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되니까요. 그죠? 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좀 더 발전한 국가다, 선진국이다. 그 나라와 우리가 맺은 FTA다. 그러면 자율 발급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은 다들 선진국 국민인데 우리가 국민을 믿지 않으면 어떻겠어?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유럽, 한EU 이거 자율발급입니다. 한영 FTA 영국 자율발급이에요. 한미, 한캐나다 다 자율발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경제 성장 속도가 좀 늦다. 이런 나라와 맺은 FTA다. 그러면 이건 기관 발급, 즉 상공회의소나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중 FTA 기관 발급이에요. 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인도 다 기관 발급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로 일본도 기관 발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율 발급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관 발급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은 좀 선진국가와 맺어진 FTA다 그러면 자율 발급이고 아직 경제 성장 중인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그러면 기관 발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FTA 활용 방법인데 이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좀
이제 간략하게 오늘은 초보자분들 개념 설명 위주로 할 거니까 원산지 발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기관에서 발급 받아서 승인이 난 것만 유효한 기관 발급 방식 또는 자율 발급 방식. 자율 발급은 정말 말 맞다나 수출자가 어떤 양식에 맞게 해당 내용만 적어서 바이어한테 주면 그게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 기관 발급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하고 상공회의소 두 기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어, 비용을 지불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는 거고 관세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신청 비용 자체는 없습니다. 대행사를 사용하시면 이제 대행 수수료는 내셔야겠죠. 그런데 두 번째 특이점이 있는 FTA라는 거는 한 EU나 한 영 FTA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왜 특이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얘네들은 인증 수출자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게 만든 FTA이기도 하고 일정 그 인보이스 금액이 엑스워크든 DDP든 결제 조건이 뭐든 상관없이 그 인보이스 금액이 특정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이면 인증 수출자 번호가 있어야만 원산지를 발행할 수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취급하는 요번에 수출입하는 물건이 6천 유로가 넘어간다. 6천 유로면 이제 옛날 기준으로 한 10,000불 됐어요. 6천 유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인증 수출자 번호가 없으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산 물건이요. 그러면 인증을 따야겠죠. 인증을 따야 되는데 인증 번호를 받는데 세관 심사 기간만 워킹데이 기준 3주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무 다급하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 달은 내가 인증 번호를 따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를 알고 무역 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한 EU랑 한 영 FTA예요. 다만 6천 유로가 안 되면 발급을 하실 수 있어요. 요것도 그 사전 질문 사항 중에 있었던 내용이라 좀 말씀드리면 이 6천 유로 그다음에 뭐 인증 수출자 번호 이런 거는 BL당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BL 하나를 딱 나가는데 7천 유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반반으로 나눠 가지고 6천 3천 유로 3천 유로 두 개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다 잡아내요. 세관에서. 동일 수출자가 동일 수입자에게 동일 품목의 세트를 쪼개서 보냈다. 뭐 이것도 또 편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BL당 쪼개내는 걸 어떤 요청을 받았다. 내가 바이어로부터. 아, 이거는 내가 좀뭐 6천 유로 미만으로 좀 BL을 쪼개가지고 좀 보내줘. 그거는 일단 요청 의도 자체가 약간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수출입시 사후 적용은 보통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을 수입 통관을 할 때 딱 주어야 되는데 주셔야만 그쪽에서는 바이어가 그걸 제출해서 세금을 안 내고 통관할 텐데 그때 못 줄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그러면은 1년 이내에 수입 통관이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내가 그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이 수입자가 다시 그 수입국 세관에 그걸 내면 그 수입국 세관은 아, 원산지 증명서가 좀 늦게 왔구나 라고 그때 걷어간 관세를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 제도가 다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건 법상에 나와 있는 거고 FTA 협정문상에. 예를 들면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은 세금을 돌려주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어려운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통관할 때 받지 못하면 거의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어느 국가를 가지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좀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후 적용은 1년이지만 이건 선진국일 때는 뭐 릴렉스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후진국일 때는 내가 바이어를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미리. 시효 신청,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 신청은 기관 시효, 자율 시효. 요건 이제 위에 나온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원산지 포괄항해서 제도. 원산지 포괄항해서 제도는 그 제조한 사람이 자기가 수출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국내에서 어떤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제조된 화장품을 귀사에서는 구매만 하셔서 오파 세일즈만 하신다. 이때
이 제조자한테 받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하실 때 이 제조자한테 포괄확인서를 내가 받았으니까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포괄확인서는 커버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 포괄확인서의 베이스가 된 이렇게 써 있는 원재료 명세서, 제조공정도, 물품 설명서, 뭐 기타 소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수출되는 국가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가격 조건까지 부합되는 경우에는 원재료 명세서의 원가표 증빙 자료인 원재료 매입 내역서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증빙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류 같은 경우에 품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HS 코드별로 딱 한 세트 서류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델이 뭐 예를 들면 뭐 파운데이션이도 컬러별로 모델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컬러 그 모델별로 이 세트 서류를 다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죠. 제조자 입장에서도 협조해줘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품목별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제조 정보가 제조자 입장에서는 많이 오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정보를 받기 어려우실 때는 요 업무 대행을 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제조사한테 관세사한테 정보를 주고 네가 비밀 유지 계약서를 받으면 괜찮지 않냐라고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좀 두서없이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이와 같이 FTA 증명서 발행을 위해서는 이제 수출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수입국의 품목 인증을 제외하고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고 원료들이 많은데 우리는 완제품만 구매를 하려고 했지 거기에 원료가 이렇게 들어간지도 몰랐는데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까지도 다 제출을 해야만 세관에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조자랑 많은 정보를 달라 나는 못 주겠다 이런 갈등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원산 지점에서 한 장 받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많이 쓰고 계신 게 인증수출자 제도예요. 인증수출자 제도는 어, 인증을 따시면 HS6 단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내가 원산지 신청을 하면 그냥 원산지 증명서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 97% 정도는 그냥 발급이 됩니다. 랜덤으로 이제 심사가 걸리는 경우는 거의 97, 8%는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말에 신청하셔도 나옵니다. AI 서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세청.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죠. 그러니까 편하죠. 근데 이거는 어, 전담 관리자라는 충족 조건이 필요해요. 전담 관리자라는 그러니까 인증 수출자를 신청해서 승인받는 사업자, 이 서주분의 그 사업자 번호의 그 사업장에 전담 관리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사대보험을 납부되는 어떤 직원분이 계시던가 외부관세 법인하고 계약서를 맺었던가 이런 인적 구성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인증수출자를 따시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HS 코드에 대해서 5년 동안 유효하시고 인증서를 받으실 때 또 팁을 하나 드릴 게 뭐냐면 보통은 관세사에 인증 신청을 하시면 인증서를 받으시면 국문 버전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 국문 버전도 주시고 영문 버전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영문 버전을 받아 놓으시면 예를 들면 영미권이라던가 뭐 이쪽으로 나갈 때 그쪽 바이어들이 얘네 인증서 사본 좀 줘라고 했을 때 영문 버전 주시면 또 활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문 버전도 받으시면 좋고 우리나라 인증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6자리, HS 코드 6단위 기준으로 인증이 나와 있지만 인증 페이퍼 자체에는 4단위만 찍혀 있습니다. 이건 히스토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4단위만 찍혀 있지만 당사자는 6단위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야지 노티스를 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인증을 딸 수 있는 주요 협정은 한 아세안 FTA, 한중 FTA, 한 베트남, 한 인도, 한 EU, 그리고 한 영 FTA. 영국 여기 빠졌는데 영국 FTA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한미 FTA는 없나? 이거는 인증이 없어요. 자율발급이기 때문에. 그냥 발행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발행, 자율발급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발행하고 발행한 자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율 관리입니다.
수출 신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세관은 권역별 본부세관으로 따지면 아마 서울세관일 겁니다. 서울세관 FTA과의 직원분은 공무원분이 제가 알기로 일단 뭐 원산지 증명서 신청받아서 승인 내주시는 분만 따져도 한 10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원산지 증명서 신청 들어오는 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분들이 이거 다 심사를 하시겠지만 심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수출자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수출자가 또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인증을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수입국가에서 나중에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증 내준 업체니까 문제 없어요 라고 세관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하셔야 된답니다. 인증받은 업체가. 그래서 자율관리 개념인 거지 세관이 인증을 내줬다고 해서 사후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 아래 나와 있는 원산지 검증인데 이거랑 연결된 개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인증 코드를 가지고 6자리 HS를 인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인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고 뭐 막말로 얘기해서 중국산 물건인데 한국산이라고 막 원산지를 신청해서 막 받았어요. 그게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겁니다. 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시면 수입국에서는 내가 발행해준 원산지 증명서 한 장 때문에 예를 들면 수입관세 10%인데 기본관세가 내가 발행해준 원산지 증명서 한 장 때문에 10%를 징수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입국 세관은 그 내가 발행해준 원산지 증명서에 하자가 있는 것만 발견하고 싶어 해요. 나중에 이걸 발견했다. 그럼 이거를 한국 세관에 물어보죠. 너네 나라에 누구누구가 발행해준 원산지 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해줘. 이게 검증 요청이에요. 네. 이런 검증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무적 전체 절차랑 전체 정리. 이제 앞에 이제 계속 쭉쭉쭉 얘기했던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무역 계약을 맺으시고 그다음에 뭐 바이어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공장에 뭐 생산 오더를 뭐 언제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 선박회사에 물건을 언제까지 실어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진행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이 수입국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의 HS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수입자를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친하다고 해서 전화 통화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레터나 어떤 문자나 문서상으로 전달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선 이거 HS는 뭐 삼성공사 국으로 본답니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겨도 우리 쪽 책임이 많이 줄어들겠죠. 인간적으로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확인이 됐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을 때 이거는 뭐 쓰시는 관세사나 뭐 거래하시는 관세사에 물어보셔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수입할 때 세금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FTA를 주면 우리가 몇 프로로 떨어지고 안 주면 몇 프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 항목을 좀 전달해서 서비스로 좀 그 수입자 쪽에 그 텍스 인포를 좀 미리 주실 수 있는 그런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거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조금 손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인증 수출자를 좀 수출 진행되기 전에 취득해 보는 방법이죠. 이거는 나중에 신속하게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가 아까 인증이 심사 기간만 3주가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수출 진행 시에 원산지 증명서 즉시 교부. 이제 인증이 나오면 원산지 증명서가 3시간이면 나오니까 발급받아서 바로 전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펌을 했고 다 수입국 세관에도 미리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수입국 세관에서 아닌데 이거 HST 이상한데 라는 어떤 컴플레인이 왔을 때는 또 이쪽에서 빨리 대응을 해줘야겠죠. 수정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그 수정 요청 사유를 받아서 또 대응을 하실 수 있어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뭐 재신청, 재교부, 전달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입국에 사전에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인증수출자 취득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 라스트 스텝, 그 리얼로 통과하는 시점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는
빠르게 또 대응을 해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는 정리를 하면 수입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자의 필수 조력이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그래서 수출자의 도움 없이는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는 딱 관세 행정인데 이건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특혜 원산지는 그냥 대표적인 게 FTA 원산지. 그러니까 어떤 이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수출국에서 받아서 수입국에 들어가면 특혜가 있는 거야. 특혜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관세가 깎아지는 거죠. 그게 FTA 원산지고. 그래서 특혜 원산지의 대표적인 게 FTA 원산지고 비특혜 원산지는 뭐냐면 그냥 이건 한국산이다. 음. 그 한국산이 맞아요. 이 정도까지. 이것만 언급해 주는 거예요. 중동이나 뭐 러시아 이런 쪽은 우리가 FTA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BTK 원산지를 많이 요구해요. 이걸 가지고 가서 그냥 한국산이라는 거를 뭐 홍보, PR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BTK 원산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랑 원산지 증명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질문에도 있었는데 이게 좀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한미 FTA에 부합하는 물건을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 한미 FTA 원산지를 발행해 주죠. 미국 바이어는 그걸 제출해서 세금을 감면받고 들어갈 거예요. 수입 통관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물건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안 썼어요. 그럼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상 그냥 답을 먼저 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충족되면 상품에 표시가 돼 있던 안 돼 있던 원산지 증명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건 다른 섹션의 얘기입니다. 어떤 질문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라벨을 붙여서 팔아도 될까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내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하게 적용이 될까요? 이거랑 또 다른 얘기. 내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여도 될까요?는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모든 수입 국가는 자국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도록 그 물건에 원산지 표시를 붙이라고 다 각 국가별 자국법을 갖고 있어요. 저희 나라 기준으로 보면 저희 나라는 대외무역법을 갖고 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같은 법령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이 친구들은 이 물건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여도 돼. 이건 붙일 수 없어. 라는 자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건 케이스 바이로 확인이 돼야만 되는 문제예요. 원산지 증명서가 메이드 인 코리아 조건을 충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에 의해서 세율이 내려가는 거랑은 라벨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요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올리면서 뭐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엄청 많았죠. 예. 이거는 그래서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증명서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관세 환급 수출자 제조자 요거 부분은 뭐냐면 관세는 국내 소비세 두 가지의 조세 특성을 가지고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되지도 않았고 소비되지 않고 제조 과정에 투입이 됐다. 국내 소비세 두 가지 조건이 깨진 경우면 관세를 돌려줍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물건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이거는 소비되지 않고 제조됐고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출 물건, 국내 제조돼서 수출된 물건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받냐? 원칙적으로는 제조자가 받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수출자가 받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건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 좀 히스토리가 기니까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수출자인데 제조는 안 했는데 환급받고 싶다 그러면 수출 신고를 할 때부터 제조자와의 어떤 관계를 재정립하고 수출 신고하실 때부터 관세사 쪽에 의뢰를 주실 때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월별 납부, 부가세 납부 유예 이런 게 있는데 월별 납부는 뭐냐면 본래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하시면 수입할 때 케이스 바이로 BL당 수입 신고하실 때마다
관세, 부가세랑 세금을 내셔야만 수입 통관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월별 납부를 승인을 받으시면 한 달치는 뭐, 뭐 15일부터 15일, 뭐 17일부터 17일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는 세금을 계속 안 내요. 그러다가 말일쯤 가서 한 달치를 한 방에 왕창 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전에 승인을 받고 1년 동안 써먹으시다가 또 1년이 다 되면 또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그 한도, 납부가 유예되는 한도는 업체의 수입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 월별 납부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세금을 안 내다가 한 번에 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내는 날 내가 깜빡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한 달치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 납부 후에는 부가세를 이제 뭐 특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업체는 제조를 해서 주로 수출을 한 업체다. 그러면은 어차피 수입을 한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를 징수했다가 나라에서 징수했다가 이 사람이 또 꼼짝꼼짝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 또 수출하면 또 영세율 환급을 또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어갔다가 다시 돌려주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 달 동안 그냥 맡겨만 놓는 꼴이고 결국에는 조세 부담만 안고 가니까 그럼 너희는 수출이 주로 하는 업체니까 우리가 그냥 부가세를 좀 수입 통관할 때 면제해 줄게. 개념적으로 이런 건데 이거는 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면제라고 말씀드렸네. 예. 면제가 아니고 납부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납부 유예를 받으시면 수입 통관할 때 부가세가 안 나와요. 요새는 근데 대부분 FTA 적용을 받으시니까 관세는 수출국에서 원산지 지명서 받아오시면 관세 0%죠, 대부분. 근데 부가세 납부유예까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부가세가 다 없는 거예요. 통관 시점에. 대신 부가세는 부가세 정산 기간에 납부를 하세요. 그 사이에 뭐 수출하셨으면 면제받기도 하고. 그래서 통관 딱 시점만 보면은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아버리면 FTA 원산지까지 내가 써먹었다. 그러면 반부가세 없어질 수도 있죠. 그죠? 품목분류 사전심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HS 코드 6자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세관에 내가 나 이런 물건을 수출입하고 싶은데 이거는 HS 코드를 뭘로 보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관에 올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내외로 시간이 걸리고 샘플 제출하고 자료 제출하면 이제 세관에서 결과서를 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효력은 국내에서 효력이 있다. 외국에서는 이게 법적 효력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국내에서 내가 수입할 때 이제 주로 써먹으시면 좋은 제도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수출 포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출을 뭐 보통 1년 동안 한 12개월 동안 수출하시는데 100만 불이 넘었다. FOB 금액 기준으로. 그러면 수출 포상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연례 행사인데 대상 기간은 7월부터 6월까지. 당해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그리고 100만 불이 넘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대부분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무역 포상은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회사 이름으로 하나를 신청할 수 있고요. 회사의 대표님 개인으로도 그러니까 회사로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받으면 개인이 받은 개인 국가 포상이 돼요. 개인은 대표님 한 분, 사무직 3년 이상 재직자 한 분, 그다음에 생산직 3년 이상 재직자 한 분, 이렇게 3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시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회사 이름으로 받은 포상은 뭐 무역금융이 내려가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죠. 개인 포상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뭐 마지막 한마디만 먼저 말씀드리면 원산지 증명서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산지 증명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입 국가의 과세권을 폐지시키고 막아버리는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에서는 내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인도 세관에서 뭐 쉼표를 따옴표를 뭐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서 인정을 안 해줬다. 뭐 그게 뭐좀 비약적인 표현이지만 이만큼 디테일하게 보고 딴지를 걸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수입국 세관은 내가 발행한 원산지에 대해서 통관 시나 통관 이후라도 언제든 검증을 할 반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강의를 마칠 거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희 그 연락처랑 뭐 있으니까 이 QR 코드는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한 저희 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천천히 읽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질문 사항들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질문 좀 했던 거 좀 연락기 좀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사전 질문 좀 혹시 잠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감사합니다. 연사님께서 FTA 활용 핵심 요점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정보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전 등록 시 참가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 일부를 중심으로 연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거 먼저 잠시만요. 예, 순서가 맞네. 무역 관련 서류의 기본적인 단어도 뭐 예를 들면 뭐 BL, 인보이스, 패킹, 원산지 증명서, 수출 신고 필증. BL은 여러분이 택배 반품하시면 택배 아저씨가 와서 물건 가져가시면서 놓고 가는 조그만 종이 있죠. 쉽게 말해서 리세먼트 어떤 증빙 자료 같은 거예요. BL. 내가 외국에 물건 보내는데 그 물건을 딜리버리 해주는 분이 코딩이죠. 선박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내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어떤 그 증빙서류, 그게 비일이고, 인보이스는 가격의 정보가 나와 있는, 패킹은 포장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고, CO, C/O는 컨트리 오브 오리진이라고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무역 서류 필수 네 가지니까 그 외에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하기 전 면장 신청 등록 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다 자유로 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관보유 부호라는 것만 따시면 돼요. 통관보유 부호는 거래하시는 관세사나 이런 업체한테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하루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럼 통관보유 부호가 나옵니다. 통관보유 부호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 행위를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행해주는 국세청에서 발행해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관세청에서는 통관고유보를 따줍니다. 그래서 통관고유보가 없으면 수출이나 수입 행위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관고유보만 따시면 된다. 통관고유보 딸 때는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에는 주민번호, 직인 명판, 뭐 전화번호 이 정도만 준비가 되시면 위임장을 작성하실 수 있다. 그리고 수출 시 제품별 HS 코드를 판단하는 기준. 오늘은 화장품 위주로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넘어올 때 그 제가 그 수입 국가들 세율표 차트를 보여드릴 때 그 왼쪽에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화장품을 분류를 한다 그러면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뭐 마스크팩, 아이 메이크업, 네일, 립스틱, 샴푸, 헤어 메이크업, 아니 헤어 케어 제품, 덴탈 제품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HS 6단위는 그렇게 일단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국가별 관세율을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역협회의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질문에 보면 이제 관세율표 어디서 찾아요? 라는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뭐 법령과 관세청 법령 포탈 외의 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일 쓰시기 쉬운 거는 그 한국무역협회를 들어가셔서 그 서칭 창에다가 관세라고 치시면 조회창이 뜹니다. 그 창이 아마 초보자분들이 쓰시기 제일 좋을 겁니다. 거기 좋은 게 뭐냐면 수출, 수입을 다 조회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자율 발급, 기관 발급, 국가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예,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선진국 그리고 우리보다 약간 개발 중인 국가들 이렇게 생각하셔서 선진국 쪽은 자율 발급, 개발 중인 국가는 뭐 기관 발급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본만 특이하게 기관 발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이건 서류 다 작성해서 넣으셔야 돼요. 인증이 없으면. 인증이 있으면 신청서만 내시면 그냥 원산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증이 없으면 원산지 소명, 아까 그 강의 중에 나왔던 소명서, 뭐 제조 공정도, 뭐 원재료 명세서, 뭐 결정 기준에 따라서는 뭐 원재료 매입 내역서, 가격표 이런 것까지 다 내셔야만 원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인증이 있고 인증이 없으면 전부 다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산지 확인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요거는 지금 원산지 확인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 발급 신청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인증이 있고 인증이 없으면 서류 다 집어넣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U 발급 시 제조처를 꼭 기입해야 할까요? 이거는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가 꼭 마킹이 돼야 되는 원산지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조자란이 있는데 내가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자율 발급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미 FTA 원산지 작성 방법 이거는 일반 작성하고 포괄 작성 있어요. 포괄 작성으로 포괄 기간으로 작성을 하시면 그 한 장을 가지고 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기간은 우측 상단에 포괄 기간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포괄 기간을 쓴다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유용한 포괄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서 한미 FTA를 포괄로 작성하는 방법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BL 건으로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미 FTA 주의하실 점은 한미 FTA는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든 똑같이 수입자도 수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발행할 수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데 우리는 원산지 지면서 발행 안 해줬어요. 근데 미국의 수입자가 뭐 고이든 또는 뭐 서로 잘 아니까든 아 이거 한국에 누가 만든 거 맞아. 이렇게 해서 써서 미국 세관에 내면 적용이 돼요. 근데 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그 원산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발행한 자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자가 발행했으면 수입자가 책임져야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 바이어가 6천 유로 이하로 패킹해 달라 그랬다. 이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일단 답을 먼저 드리면 질문자분의 내용이 맞습니다. 예, 인증이 있기 때문에 뭐 6천 유로 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하신 분, 그러니까 유럽의 바이어의 의도가 저는 이제 조금 걱정스럽다는 거죠. 혹시 그 HS 코드를 바꿔서 신고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한EU FTA나 한영 FTA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고 커머셜 인보이스에 한 세 줄 정도 되는 문구를 적어줌으로써 커머셜 인보이스가 원산지 신고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HS 코드가 마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HS에 대한 인증을 갖고 있는지 수출자가 이거 수입국 세관에서 알 길이 없어요. 이건 좀 여담이니까 어쨌든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유럽의 바이어의 의도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답변입니다. 다음 유럽 인증은 HS 6단위별로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6천 유로가 넘어갈 때는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머셜 인보이스에 문장 3개를 넣고 6천 유로가 넘어가면 그 문장 3개 가운데에 보면 인증번호 넣는欄이 있어요. 거기를 내가 블랭크로 보냈다. 6천 유로가 넘는데도 그러면 그 문장 3개 써도 원산지 안 돼요. 6천 유로가 넘어가면 그 문장 3개 가운데에 인증번호란이 내 인증번호로 채워져 있어야만 이 커머셜 인보이스가 인증서 효과를 냅니다. 그다음 인증 숫자 있고 없고에 따라 서류 준비 방법이 다른지. 예, 그렇죠. 뭐 유럽이나 영국은 인증이 없으면 아예 6천 유로가 넘어가면 불가능하죠. 원산지 발행할 수가 없어요, 아예. 물론 안 되면 발행할 수도 있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뭐 간편해진다. 인증이 없으면 불편하고 인증이 있으면 간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증 숫자 제도의 경우 제조업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제가 이 질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제조업체는 인증이 없는데 수출자만 인증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해석을 해도 맞습니다. 수출자도 인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제조자의 제조 정보를 달라고는 해야 돼요. 제조업체에서 하지만 제조업체에서 굳이 불편하게 자기 사업자로 인증을 따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돼요. 수출자만도 인증을 딸 수 있어요. 인증은 수출자 인증을 딸 수도 있고 제조자 인증을 딸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묶어서 인증 수출자라고 불러요. 인증 수출자라고 해서 뭐 수출자만 따야 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제조자도 딸 수 있고 수출자도 딸 수 있어요. 그 대신 제조자의 정보는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조사에서 인증 수출자가 아닌 경우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 확인서를 일단 제조사한테 받고 그다음에 제조사의 제조 정보를 받아서 이 수출자가 인증 수출자를 따시면 돼요. 이때 이제 정보를 안 줄까 봐 걱정인 거죠. 그죠? 제조사에서. 그다음에 FTA 신청 시
신청된 품목만 해당돼. HS 6단위만 HS 6단위의 동일한 물건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 뭐, 아이 메이크업, 삼성공사 20에 대한 걸 인증을 받겠다.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 관련된 뭐 눈 뭐 화장하고 뭐 이런 제품만 나는 인증을 통해서 원산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교육해 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거는 뭐 예, 다른 방법을 찾으시던가 이건 어차피 근데 직접 하시기가 좀 번거로울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수출에 필요한 자료나 부서 준비 업무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계약을 맺으시고 수출 신고를 하시고 원산지를 발행하시죠. 수출자 입장이라면. 그러면 수출 신고를 했다는 건 HS 코드가 벌써 나왔다는 거고 수출 신고된 내용대로 원산지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HS 코드가 세팅이 된다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내가 수출 또는 원산지를 발행해주는 HS 코드는 검증이 들어왔을 때를 고려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증을 사전에 고려하고 수출 신고가 돼야 되고 원산지가 발행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수입자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입국 세관에서 어떻게 HS가 적용되는지도 꼭 물어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인증수출자 제도 및 원산지 검증의 특이점. 네. 인증 제도는 한 EU, 한 영 FTA를 빼고는 편의성이에요. 검증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증을 왜 준다? 세관에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주는 거예요. 너 인증 줬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가 전혀 아니에요. 인증업체랑 비인증업체도 검증 시에 조사받는 내용은 똑같아요. 인증업체라고 해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 수출자는 편의성, 검증은 책임. 근데 인증을 땄다고 해서 검증이 케어되는 건 1도 없다. 미국 비트캣 CO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BTK CEO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미국 세관 같은 경우에 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처럼 미국 세관이 자국 내에서 통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원산지 라벨을 붙여도 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할 때 기준이 굉장히 창적이에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가격 비중이 높은 원료, 주요 공정은 무엇이냐 이걸 굉장히 이 두 가지 추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관이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케이스 바이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호관세 사태 때도 지금 많은 질문들 왔을 때 한국 관세청에서도 어떻게 답변이 나갔냐면 정불안하시면 미국 관세청에 아까 말씀드린 품목분류 사전 심사 같은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도. 그걸 올리세요라고 했어요. 진짜. 네. 이 시점에 지금 질문이 밑에 뭐 좀 질문이 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미 FTA는 지속될까요? 이걸 질문하셨는데 네, 전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저기 진행자님 그 표 중에 요거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톡 파일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그 상호관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요거 개념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수출을 해요. 미국에서는 수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총 관세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보시면 미국은 거의 대부분 물품이 기본관세 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관세 3%가 첫 번째 그룹핑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에디셔널 텍스로 때린 건 두 번째 그룹핑 안에 보시면 맨 밑에 상호관세가 있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관련, 그 위엔 철강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뭐가 있죠? 덤핑 관세 같은 게 있죠.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본 관세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관세를 깨트리는 방법은 내가 발행해주는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예요. 이게 있어야만 기본 관세가 제로로 떨어집니다. 물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거에 미국 행정부는 에디셔널 텍스를 상호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자동차 부품은 25%, 철강은 25%. 그러면 상호관세는 지금 유예가 돼서 10%지만 90일 지나면 25% 올린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빤텀빈 같은 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러니까 개념은 기본관세에 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덤핑 관세처럼 난 기본관세에다 얼마를 더 때릴 거야. 라고 나온 게 지금 상호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FTA 원산지명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상호관세에 기본관세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수입자는. 그러니까 FTA 원산지는 반드시 주셔서 기본관세를 무마시키고 거기에 추가되는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물건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내 물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지금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물건이 상호관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차트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세관이 내려준 거예요. 미국 세관이 내려준 게 아니에요. 참조용이죠. 그지만 없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표를 근거로 제 답변은 한미 FTA는 국가 간 약속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깨지 못할 거예요. 상호 관세를 더 부과할 수는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네, 관세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와 그리고 저희가 사전 등록 시 제출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관세사님 혹시 지금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질문이 한 5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답변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예. 근데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저희 쪽은 괜찮습니다, 시간. 네. 제가 좀 채팅창 좀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뭐, 미국 상호관세 추가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관세 추가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선크림, 옷, 선크림? 잠시만요. 예, 미국은 지금 저희가 조회한 바로는 기능성 화장품 선크림은 삼성물산 국호기 때문에 기본관세 자체가 0%예요. 예. 그리고 세율표? 이 세율표는 제가 지금 교육국가별 수입 관세율표 말씀드린 거죠. 말씀하시는 건가? 이분. 본인 관세율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전에 작성된 표입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답변을 그 그래요? 질문하신 분께 드린 잠깐만요. 거고요. 네, 네. 이건 주고받으신 거군요. 러시아 원산지 포괄항에서 발행가. 러시아는 FTA 협정이 없기 때문에 포괄항에서 발행할 가능한 국가인지 이거는 발행에 실익이 없어요. 발행할 수가 없죠. 뭐 FTA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발행이 어려우시습니다. 그리고 원료 수입해서 통관 진행할 때 이거 인증 관련된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성분 인증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스크팩 330790, 330790. 잠시만요. 예, 330790이 맞습니다. 예. 33, 330790이 맞나요? 330790이, 예, 330790이 맞습니다. 시트 마스크. 바르는 마스크팩 아니고 저는 부직포 베이스로 된 시트 마스크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인증수출자의 경우에 제조사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제조사의 협조가 필요하죠. 요거는 그냥 설명드리긴 조금 복잡하고 일단은 방법은 있습니다. 뭐 거래하시는 관사가 있으면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뭐 이런 거는 다 쉽게 말하면 수입국 세관이 떼찌떼찌 하고 뭐 매매를 때리는 거예요. 기본관세는 그냥 두고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뭘 잘못했어 해서 추가로 상호관세도 그렇고 다 똑같이 에디셔널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기본관세 3% 내는데 기본관세 3% 있는데 거기에 상호관세 25% 때리고도 덤핑도 때릴 수 있어요. 그럼 덤핑은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에디셔널 텍스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관세랑 세퍼레이트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마스크 시트 삼성본사 9구의 1000으로 진행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예, 뭐 걸리지 않으셨으면 문제 없는 거죠. 저는 세관에서 수정해서 특계해서 내려준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지금 이걸 세관에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는데 저는 지금 수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한국에서는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른 분들이. 예, 이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네네네. 어,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한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나수익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만족도 조사 설문 링크를 채팅창에 남겨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웨비나를 기획하고 연사를 섭외하고 있사오니 만족도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웨비나 강의 녹화 영상은 대한화장품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